저는 당신 남편의 연인이에요. 이 아이는 당신 남편의 아들이고요. 그 사람, 이제 당신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대요. 저랑 이 아이를 위해 살고 싶다고 했어요. 이혼해 주세요. 뭐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뭔데 내 남편과 내 가정을 망치고 이혼을 요구해?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뻔뻔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현실은 이래요. 그 사람 마음은 이미 나한테 있어요. 이 아이도 아빠랑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이혼해 주세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쉽게 놓아줄 것 같아? 절대 안 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너희가 겪게 될 거야. 두고 봐. 나를 이렇게 짓밟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안녕하세요. 김경미입니다. 제 나이 66세.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낸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겪은 일들이 너무나 극적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함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50대 그동안 믿어온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저를 배신한 순간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지만 그 이후에 펼쳐진 이야기는 그보다 더 충격적이고 예상 밖이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혼자서 두 딸을 책임지며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남편이 이혼 후 14년 만에 다시 저를 찾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연 속에는 배신, 후회,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제 인생이 흘러갔고 또 지금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를 기대했던 시기는 50대 초반,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살던 때였죠.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며 가정을 돌보고 남편이 회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딸들도 공부를 잘해서 저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엔 참 안정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딸들이 대학에 가면 남편과 둘이서 편안하고 다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딸들은 모두 대학생이 되어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어들었어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허전함이었고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외로움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때는 여름 휴가를 계획하려던 그 순간이었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여름에 여행 가는 게 어때? 딸들도 바쁘니 우리 둘이서만 조용한 곳으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제주도에 예쁜 패션도 많던데. 남편은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대충 대답하더군요. 여행? 글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 내기 힘들 것 같아. 정신없어.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했어요. 남편이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쭉 바라던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좀 쉬면 좋을 것 같아. 당신도 많이 지쳐 보이잖아.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같이 여행 갔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시간을 내서 짧게라도 다녀오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피곤해. 여행 가면 뭐가 좋아?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여행 갈 시간도 없고 별로 즐겁지도 않을 것 같아. 둘이서 무슨 재미로 여행을 가겠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와의 시간을 귀찮아하고 피곤해한다는 게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전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멀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에도 몇 번 더 남편에게 여행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그는 항상 같은 핑계를 댔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 몸이 피곤하다.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아이들도 각자 바빠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뒤로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둘 다
학교 생활과 친구들로 가득 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딸들마저도 이제 저와 보내는 시간이 없었죠. 어느 날, 큰딸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딸에게 이야기를 꺼냈죠. 요즘 학교는 어때? 바쁘지? 네. 엄청 바빠요. 시험 기간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엔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려면 한참 바쁠 때지.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 다녀오세요. 아빠도 회사 일로 바쁘니까 좀 쉬라고 해요. 딸이 걱정스럽게 제안을 했지만 저는 이미 남편과의 여행 이야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늘 회사 일과 피곤함을 이유로 저와의 시간을 미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텅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묶여 있었죠. 제가 남편과 편안하고 다정한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했던 50대는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외로움과 허전함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즈음부터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이전엔 가끔 다녀오던 출장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달 나가는 것 같았죠. 출장 기간도 길어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쁜 것이라 믿고 그가 피곤할까봐 늘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빨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옷들 사이에 낯선 여자 티셔츠 한 장이 섞여 있었어요. 너무 생소한 디자인과 사이즈의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이게 뭐지? 이런 걸 남편이 입을 리가 없는데. 손에 든 티셔츠를 보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잦은 출장과 피로하다는 말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정말 회사 일 때문이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각종 상상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만 참을 수 없어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티셔츠를 들고 그를 맞았습니다. 차분하게 물어보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쌓여 있었죠. 여보, 이거 빨래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야? 출장 가서 이런 걸 입었어?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야? 그냥 실수로 들어갔겠지? 출장 가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 그의 무심한 대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태도는 너무 뻔뻔했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들이 많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죠.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티셔츠가 왜 당신 빨래에 섞여 있냐고. 이게 그냥 우연이야? 출장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갑자기 눈을 치켜뜨며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 좀 해. 나도 지쳤어. 뭐, 내가 다른 여자라도 만났다는 거야? 그만 의심 좀 해. 솔직히 말할게. 나 이혼하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현실이 되었고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혼을 요구해? 남편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 표정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난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너랑 사는 게 너무 답답해.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 와서도 내 잔소리나 듣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의 말에 저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바쳐서 내조하고 가정을 지켜온 게 무슨 소용이었나 싶었죠. 제가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남편은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당신 회사 일할 때 집안일이며 아이들 다 내가 챙겼잖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혼을 요구하는 건데?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넌 너무 집착해. 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그만하고 이혼해. 너랑 사는 것은 답답해. 감옥 같아. 난 이미 결정했어. 내 마음은 확고하다고. 그때 거실에 있던 딸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 나왔습니다.
두 딸은 우리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큰딸이 놀란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이라니. 무슨 일이에요? 작은 딸도 울먹이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딸들의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확고한 태도로 말했죠. 이건 다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거야. 너희도 이제 어른이잖아. 이해할 때가 됐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엄마랑은 끝이야.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이혼할 거다. 딸들은 충격에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고 저는 남편의 뻔뻔하고 차가운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이혼을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는 그저 충격적이었어요.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는 저를 비난하며 이혼을 강요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딸들도 있고 혼자 남겨질 제 미래가 두려웠어요. 무엇보다 부모의 이혼이 딸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고민됐습니다. 오랜 시간 가정을 지키고 헌신해왔는데 이렇게 모든 걸 무너뜨릴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거부하고 그저 버티고 있었죠. 남편이 나아질까 하는 희망도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얼굴에 당황했지만 그 여자는 태연하게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곁에는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죠.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 여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어요. 저는 당신 남편의 연인이에요. 이 아이는 당신 남편의 아들이고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런 저를 바라보며 그 여자는 더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이제 당신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대요. 저랑 이 아이를 위해 살고 싶다고 했어요. 이혼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왜 이혼을 요구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여자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제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뭔데 내 남편과 내 가정을 망치고 이혼을 요구해?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제 말에도 그녀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한 태도로 다시 말했죠. 뻔뻔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현실은 이래요. 그 사람 마음은 이미 나한테 있어요. 이 아이도 아빠랑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이혼해 주세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 여자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그저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며 그녀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쉽게 놓아줄 것 같아? 절대 안 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너희가 겪게 될 거야. 두고 봐. 나를 이렇게 짓밟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붙잡고 있어봤자 우리 계획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려. 그 여자의 뻔뻔한 말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 여자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고 가슴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배신한 것도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가정이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충격적이긴 했지만 이미 남편의 변한 태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엄마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아빠와의 인연을 끊고 엄마도 새 인생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우리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살기 싫어요. 아빠는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아요. 우리 셋이서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딸들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저를 위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더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더 큰 불행을 초래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붙잡는 것이 더는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미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저와 딸들은 그 삶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떠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거웠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들도 슬퍼했지만 우리는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해요. 엄마도 새 인생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빠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우리 셋이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 보자. 그렇게 우리는 남편과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더는 그에게 휘둘리고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새 인생을 시작했고 저는 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동안의 배신과 상처는 컸지만 이제라도 딸들과의 평화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남편과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게 될 줄 알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며 모아둔 재산이 있었고 저도 오랜 시간 가정을 지켜온 만큼 그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턱없이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내연녀와 함께 미리 재산을 빼돌려 놓은 것 같았어요. 부동산도 회사도 모두 남편 명의에서 빠져나갔고 남은 건 현금으로 조금밖에 없었죠. 당황한 저는 남편에게 항의했습니다. 이게 다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재산이 이렇게 적다고? 당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거였어? 하지만 남편은 냉담하게 대답했죠. 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재산은 다 나눠줬어. 더 이상 나한테 뭘 바라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였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남편이 모든 수를 다 썼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혼 후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딸들의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하루빨리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네에서 청소일이며 각종 자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었지만 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러 나갔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몸을 움직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딸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버텨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 딸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면 너희들 학비도 다 낼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딸들도 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큰딸은 결국 중학교 선생님으로 취업했고 작은 딸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딸이 마침내 자리를 잡으니 제 마음속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 덕분에 저도 큰 위로를 받았죠. 큰딸이 교사가 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에게 다가와 용돈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돈 벌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어리게만 보이던 아이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제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순간이 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도 대기업에 취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일하니까 조금씩 보탤게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두 딸의 도움 덕분에 저는 조금씩 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일해야 했지만 이제는 딸들이 함께 생활비를 보조해 주면서 저도 몸을 조금 쉬어갈 수 있었어요. 딸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자라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혼 후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딸이 저에게 주는 힘 덕분에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딸들과 함께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혼 후 몇 년이 지나자 우리 가족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큰딸 서윤이는 중학교 선생님으로 자리를 잡았고 작은 딸 서영이는 대기업에서 이정받으며 고속 승진을 하고 있었죠. 저는 두 딸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고 과거의 상처도 점차 아물어갔습니다. 딸들이 각자 삶에서 잘해주는 것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씩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서윤이가 결혼할 나이가 된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남자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 서윤이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 남자가 들어섰는데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인사할 때부터 어색하지 않고 따뜻한 미소를 띄웠죠. 저는 그가 서윤이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는지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그 모습이 진지하고 예에 바르면서도 뭔가 믿음직스러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래, 반갑네. 서윤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님께도 서윤이만큼 잘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서윤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결혼식은 서윤이의 성격처럼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눈물이 자꾸 차올랐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이,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가 정말 많이 응원할게.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결혼 후 서윤이와 사위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윤이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딸로서 저를 챙기려 애썼고 사위 역시 아들처럼 제게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은 사위가 집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한번 준비해 볼게요. 늘 어머님께서 차려주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히 요리를 준비하는 사위를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남편과 달리 사위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가족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럴 필요 없는데. 서윤이 힘들까봐 늘 신경 써주더니 이제 나까지 챙기려고? 아니에요, 어머님.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서윤이가 엄마 자랑을 많이 해요. 저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서윤이도 사위도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사위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저는 사위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아끼고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그는 정말 든든한 아들 같은 사람이었죠. 한편 작은 딸 서영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았지만 회사에서는 인정받으며 빠르게 승진해 나가고 있었어요.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엄마, 저 요즘 정말 바빠요. 근데 고속 승진했어요. 상사들이 많이 인정해 주셔서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저는 서영이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서영이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면서도 제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늘 애썼습니다. 엄마, 저 인센티브도 꽤 많이 받았어요. 다음 달에는 엄마랑 여행 한번 다녀올까 해요. 엄마가 항상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서영이 정말 대견하다. 너희 둘 다 나한테는 가장 큰 자랑이야. 너희 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엄마는 힘들었던 과거도 모두 잊고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단다. 서윤이도 서영이도 저에게는 든든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혼 후의 상처와 아픔은 어느새 잊혀졌고 딸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주고 사위까지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제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윤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귀여운 손녀가 태어났어요. 처음 손녀를 만났을 때 그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품에 안으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제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기쁨이구나. 손녀는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너무나 행복했고 그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녹아내렸죠. 이제 저는 과거의 이혼이나 고생스러웠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딸들과 사위, 그리고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무엇도 이 행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걸 느껴. 이제는 정말로 이혼의 상처는 다 지워졌고 오히려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 그렇게 저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64세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믿기지 않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무시하고 넘길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죠. 왜 전화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무척 다급하고 낯설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미야,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지금 병원에 있어. 당장 와줄 수 있어?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하필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한 걸까? 분명히 한때는 내 남편이었지만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배신감을 떠올리면 그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에 왠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나 죽을지도 몰라. 제발 와줘.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당신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부탁이야. 떨떠름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나는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미 이혼한 지 오래고 더는 그의 삶에 신경 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어쩐지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발걸음이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해 남편이 있는 병실로 들어섰을 때 내 눈앞에 있는 남편은 내가 기억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올해로 70세가 되었을 텐데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80세, 아니 그보다 더 늙고 병든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비쩍 말라서 침대에 겨우 기대어 있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 날 버리고 행복하게만 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 남편은 고개를 힘겹게 돌려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많이 늙었지. 당신과 딸들을 그렇게 버리고 아마 죄값을 받았나 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내 가정을 망가뜨렸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하게 늙고 병들다니. 복수의 감정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측은함이 밀려왔어요. 왜 나를 부른 거야? 이제 와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남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러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죠. 솔직히 말할게. 내 삶은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현부인 말이야.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만 보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결혼 생활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어. 그녀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토록 사랑하고 행복하다고 했던 내연녀와의 삶이 이렇게 뒤틀려 있었다니 기가 막혔죠. 그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말이야. 그 애가 내 아들이 아니더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허무함이 가득 차 있었죠.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는 뇌가
그 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였어.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들이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니.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사실을 숨기며 남편을 이용해왔던 겁니다. 내가 이제 힘이 없어. 그 여자를 상대할 수가 없었어. 그녀는 돈만 보고 나한테 매달렸고 나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그리고 지금 그 여자는 아들 때문에 며칠 동안 외국에 나가 있어.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내가 재산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하라는 거야?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재산을 너와 우리 딸들에게 넘기고 싶어. 내 삶은 이미 끝났지만 적어도 너희들만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변호사를 만나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 나 미안하다. 그의 사과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죠. 이제 와서 그런다고 내가 다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 정말 알아. 그래서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 판단한 걸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산을 너희에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줘. 나 혼자 할 수가 없어.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겪은 고통이 너무 커서 쉽게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남편의 처지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호사를 만나서 처리할게. 하지만 그게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거면 돼. 정말 고마워. 이제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지만 남편과의 지난날의 인연이 마지막으로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와 딸들에게 재산을 넘긴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늙고 병든 남편을 보니 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남편이 병실에서 저와 두 딸에게 재산을 넘기겠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며칠 후 남편은 약속한 대로 변호사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을 부축해 휠체어에 앉힌 채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늙고 병든 상태였고 말라붙은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변호사는 준비된 서류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남편분의 재산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재산을 김경미 씨와 두 따님께 넘긴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손을 들어 펜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은 크게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친 남편은 한동안 숨을 골랐고 서명을 끝내고 나자 비로소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미소였죠. 이제 다 끝났네.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도와주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경미 씨, 전 남편분께서 제시기가 어제 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그 순간 저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약해 보였는지 떠올리며 이것이 마지막이었구나 실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딸들에게는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윤이와 서영이를 불러 앉히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다. 이제 아빠의 장례식장에 가야 할 것 같아. 두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엄마, 그래도 아빠의 장례식장에는 가야겠죠.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니까. 그래.
아빠와의 관계가 어떻든 마지막으로 배웅은 해야지. 딸들은 그리움과 슬픔이 섞인 얼굴로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저도 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함께 장례식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현 부인은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남편의 재산이 우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가 우리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남편 재산을 당신들이 어떻게 다 가져갈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 돈은 내 거고 우리 아들의 거라고.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거칠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재산을 나한테 돌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없게 됐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게 다 당신들 탓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려는 듯 무자비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어. 나와 내 아들이 받을 권리를 당신들이 뺏어갔어. 도대체 그 재산을 어떻게 다 가져갔어? 그 돈 없으면 우리 아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당신들 이게 다 불법인 거 알아? 저는 그녀의 공격적인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마음으로 접근했는지,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깨달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진실을 알고 우리에게 재산을 넘긴 겁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정당한 절차를 밟았으니 당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바뀔 건 없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 돈이 내 거라고. 내가 그 사람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한 이후로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없었어.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거야? 난 이대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두고 봐. 그녀는 말하면서도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듯했지만 이제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다시 맞섰습니다. 남편은 이미 당신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우리 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물러나세요.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쥔 채로 서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하자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장례식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재산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저와 두 딸에게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의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상처와 인연이 그렇게 정리되었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의 재산이 저와 두 딸에게 돌아오면서 우리 가족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재산을 물려줬다고 해서 그가 고마운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겠지만 덕분에 제게 큰 짐이 하나 덜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일을 완전히 그만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두 딸, 서윤이와 서영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며 저를 돌봐줬지만 항상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더욱 그랬죠. 하지만 남편이 남긴 재산 덕분에 그 불안감이 한결 줄었고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윤이가 결혼할 때 저는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로서 변변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항상 남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남긴 재산을 통해 뒤늦게나마 서윤이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너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어.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너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도 엄마가 늘 저를 위해 힘써 주셨잖아요. 지금은 그저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서윤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영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서영이가 혼자서 든든히 살아가도록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혼자 고속 승진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지만 엄마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들었죠. 서영아, 내가 혼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건 알지만 엄마가 그래도 내가 든든히 살아가도록 도와줄게. 엄마, 저 혼자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제가 엄마한테 든든한 딸이 될게요. 두 딸이 제 곁에서 든든하게 자라준 것이 지금의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 고비를 넘어서고 딸들에게 뒤늦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다른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한 노신사가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분이셨는데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책 이야기도 나누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이야기 상대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자상하게 대해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설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참 신기하지? 그분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감정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행복하네요. 이 사연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지난 시간들, 두 딸과의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물론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지만 이제 저는 제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인생이란 것이 계획한 대로, 바라는 대로 호락호락 따라주지 않지만 인생의 흐름에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맡기다 보면 이렇게 좋은 순간이 온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다시 곧 평안이 찾아올 것이란 믿음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